오늘도 마음의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집안의 말과 마음이 우리의 하루와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집이라는 그릇 안에서 살아갑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벽과 기둥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마음과 말, 그리고 태도가 집안의 운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집안이 밝고 복된 기운을 품는 것은 외부의 풍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집안의 기운은 결국 가족이 함께 짓는 업의 결과입니다. 어떤 집은 넉넉하지 않아도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다툼과 원망이 가득하여 들어서기만 해도 답답한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의 기운입니다. 집안의 복과 화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이 오가는 집은 날마다 복을 키워가지만 원망과 다툼이 오가는 집은 화를 불러옵니다. 결국 집은 마음의 그릇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업의 모양대로 기륭화복이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말과 태도가 복을 불러오며 어떤 습관이 화를 불러오는지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복을 부르는 집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은 곧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을 맑히고 바른 말을 짓는다면 집은 언제나 복된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이 법문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복된 집으로 나아가는 작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1편. 집안의 기운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은 종종 집안의 기운이 집의 구조나 재물, 혹은 외부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의 벽돌과 지붕이 아무리 단단하고 화려하다 해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럽고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 그 집은 화가 가득한 집이 됩니다. 반대로 소박하더라도 가족이 서로를 배려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복을 부르는 집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거칠애가 아닌 마음과 업이 쌓인 결과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아버지는 늘 바쁜 일로 집에 늦게 돌아오고 어머니는 집안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가족 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칭찬을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직장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어머니는 작은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업과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집안에는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지고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그 집의 구성원들의 마음에서 비롯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같은 동네에 있는 또 다른 집을 살펴봅니다. 이 집은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가족이 모여 서로의 하루를 묻고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꾸짖기보다는 이해하며 가르쳤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부모가 먼저 나누는 모습을 보이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이 와도 미소로 맞이하며 아이들에게는 배려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웃음과 감사가 흐르는 집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안의 기운은 건물이나 재물이 아니라
구성원의 말과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가정의 행복과 화를 가르는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과 행동, 사소한 배려와 감사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집안의 복을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반대로 질투, 탐욕, 무시, 경멸과 같은 마음은 집안에 화를 불러옵니다. 한 가정의 예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형제끼리 작은 장난에도 서로 화를 내고 부모는 그 갈등을 바로잡기보다 자녀를 꾸짖기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마음의 긴장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고 결국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대신 비난과 불평을 주고받았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경쟁과 질투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말과 마음의 흐름이 결국 큰 업을 만들고 집안 전체의 기운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을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집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장이며 그곳에서 쌓이는 업의 흐름이 곧 집안의 복과 화를 결정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족의 마음을 살피고 서로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며 작은 다툼도 이해와 배려로 풀어가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마음의 기운을 밝게 하고 집안을 복된 공간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집안의 기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가 바로 집안을 복된 공간으로 만들 수도 화가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닫고 말과 태도를 살피며 살아갈 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2편 말이 집안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집안의 기운은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만들고 업은 삶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한 집안의 평화와 행복은 가족이 주고받는 말 속에서 자라나며 작은 다툼과 원망도 말의 흐름 속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부모님은 매일 아침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니? 오늘도 힘내서 하루 보내자라는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것은 가족 마음을 잇는 작은 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작은 실수를 했을 때도 부모님은 곧바로 질책하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의 마음을 살피고 격려하며 올바른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이가 숙제를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화를 내기보다 괜찮다. 오늘 못한 만큼 내일 잘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고 부모와 아이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기운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거나 꾸짖는 대신 이해와 격려를 선택하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는 어둡지 않고 밝게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집에서는 말이 집안의 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잦은 불평과 비난을 퍼붓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실수를 해도 바로 꾸짖고 말끝마다 왜 그렇게 못하니? 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점점 집안의 긴장을 키우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다툼이 잦아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는 약해졌습니다. 결국 말의 흐름이 집안 전체의 기운을 무너뜨리는 큰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업을 쌓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구업은 선한 말을 통해 복을 짓기도 하고 거친 말을 통해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집안 전체의 기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 감사의 말이 모이면 집안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원망과 비난이 모이면 집안은 어두워집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실수나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먼저 살피고 말하는 것이 집안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말 한마디로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작은 언어 습관이 집안의 기륭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집안의 평화와 행복은 집의 구조나 재물이 아니라 서로에게 전하는 말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나누는 인사, 감사, 격려가 모이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밝아지고 말로 쌓인 업이 집안의 복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말의 힘을 깊이 이해하고 말과 마음을 조화롭게 관리할 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복을 부르는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이 집안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에 따라 집안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담아 대화할 때 집은 자연스럽게 밝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마음의 빛이 집안을 밝히는 근본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3편. 가족의 태도가 집안을 결정합니다. 집안의 기운은 말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가족 구성원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과 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안의 평화와 화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서로를 대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늘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쁘더라도 가족 식사 시간에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머니는 자녀의 작은 성취에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부모는 화를 내기보다 이해와 지혜로운 조언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낮아 돌아왔을 때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 주는 위안과 안정감은 매우 컸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존중과 이해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서로 돕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잦은 비난과 비교를 사용했습니다. 성적이 낮으면 꾸짖고 형제와 비교하여 질투심을 부추겼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부모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는 작은 일에도 긴장감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도 경쟁과 갈등이 생기며 집안 전체의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집은 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가족의 태도가 화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곧 선업을 쌓는 길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다스리고 배려와 자비를 실천할 때 집안은 자연스럽게 밝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무시와 경멸이 자리를 잡으면 집안은 어두운 업을 쌓게 되고 화가 서서히 퍼집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집안의 평화와 복은 집의 구조나 재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아이는 서로를 돕는 법을 배우며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집안 전체로 퍼집니다.
반대로 무시와 질책이 반복되면 그 부정적 기운이 집안의 뿌리를 흔들게 됩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배려하는 태도는 집안의 선업을 쌓고 경쟁과 질투는 업을 늘립니다. 하루 일과 속 작은 행동 하나, 식사 후 정리하는 마음, 대화를 나누는 태도 모두 집안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과 행위가 모여 업을 이루고 그 업이 집안의 복과 화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집안을 밝고 평화롭게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마음을 살피고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존중, 배려, 이해, 감사의 마음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근본 힘입니다. 집안의 평화는 운이 아니라 구성원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의 태도가 집안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녀를 이해하며 형제자매가 배려와 협력으로 서로를 도울 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복을 부르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태도로 서로를 대할 때 집안은 자연스럽게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4편. 함께 짓는 업이 집안을 이끕니다. 집안의 기운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짓는 업이 모여 집안 전체의 분위기와 운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선악의 행위가 단지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가까운 인연과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서로 인연으로 엮인 존재이기에 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집안 전체의 업으로 확장됩니다. 한 집안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법문을 읽어주고 어머니는 가사일 속에서도 작은 보살핌과 관심을 실천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형제자매 사이에도 경쟁보다는 협력과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구성원이 작은 선행을 쌓는 과정에서 집안 전체가 밝은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식사 후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부모는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집안의 업을 선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다른 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부모는 서로에게 무심했고 자녀들은 자기 욕심만 챙겼습니다. 작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화를 내고 다툼으로 해결했습니다. 설사 외부에서 좋은 일이 생겨도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 서로를 격려하거나 기쁨을 나누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집안에는 서서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였고 작은 사건에도 불화가 번졌습니다. 집이 물리적으로 깨끗하고 풍요로워도 집안의 기운은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각자의 업이 모여 집안 전체의 운을 만드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공동업이라 부릅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모이면 집안 전체가 밝아지고 화합의 기운이 생깁니다. 반대로 작은 욕심과 다툼, 분노가 쌓이면 집안 전체가 부정적인 업으로 물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서로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그러면 집안의 업이 선하게 쌓이며 장차 자녀가 가정을 이루더라도 그 기운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한 조상 공덕을 중요시하는 가정에서는 매년 조상께 공덕을 회양하며 가족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선행은 집안의 기운을 밝게 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마음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배우고 부모와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익히며 성장했습니다. 가족의 선업이 모여 집안의 운을 밝게 만들고 집안 구성원 모두에게 평화와 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렇듯 집안의 업은 개별적 존재의 선택을 넘어 서로 엮인 인연 속에서 함께 형성됩니다. 가족이 함께 짓는 선업은 집안을 밝히고 함께 짓는 악업은 집안을 어둡게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집안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마음을 다스리고 서로에게 자비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집안의 화와 복을 결정짓는 근본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안을 평화롭고 복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선한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함께 선업을 쌓는 실천을 이어야 합니다. 집안의 업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지은 업이 집안을 밝히고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선한 인연의 길이 됩니다. 5편 복을 부르는 집의 실천법. 집안을 복이 깃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바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과 마음, 행동이 일치하는 실천이 있어야 집안의 업이 밝아지고 평화가 유지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지켜야 하는지를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말씀의 정성, 감사의 습관, 공덕의 회양, 그리고 분노와 원망을 넘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첫째, 아침과 저녁에 가족이 서로에게 고운 말을 나누는 습관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오늘도 서로 돕고 배려하며 지내자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오늘 서로 힘들지 않았는지 살펴보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하루를 겸허히 돌아보며 서로를 돕는 마음을 익히게 됩니다. 말의 힘이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밝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둘째, 서로에게 감사하는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밥 차려주어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 저녁에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라는 표현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서로에게 작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이들에게도 같은 습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감사하고 나아가 친구나 이웃에게까지 감사의 마음을 확장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이 쌓이면 집안 전체에 평화와 화합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셋째, 조상에게 공덕을 회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삶입니다. 조상께 올리는 공덕은 단순히 전통 의례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업을 밝히고 보호하는 수행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매월 조상 제사를 정성껏 지내며 가족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선행을 다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격려하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며 집안의 선한 기운을 쌓았습니다. 조상 공덕을 회양하는 것은 집안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 분노와 원망 대신 자비와 이해를 선택하는 수행법입니다. 집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화를 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대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태도로 대응할 때 집안의 기운은 밝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한 가족에서는 형제가 사소한 말다툼을 할 때마다 부모가 중재하며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자라고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집안 전체의 업을 선하게 만들고 후손에게까지 좋은 기운을 전합니다. 또한 집안의 물리적 환경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가족이 함께 집안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서로의 마음도 맑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을 부르는 집은 단순히 건물이나 재물의 상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말과 태도, 마음과 행동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아침과 저녁의 따뜻한 말, 감사와 존중의 습관, 조상 공덕의 회양, 자비로운 갈등 해결, 깨끗한 생활환경 등 모든 실천이 합쳐져 집안 전체를 밝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집안의 기운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함께 업을 쌓을 때 집안은 자연스럽게 복이 깃드는 공간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집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며 집안 구성원의 마음이 밝을 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집안의 화와 복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서로를 배려하고 지혜와 자비로 삶을 채우는 실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